네, 이충근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박사님 모시고 아시다시피 이 급변하는 이 지정학 이 시대에서 네네. 과연 우리가 어떤 정보에 집중을 해야 되고 또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 무엇인지 살펴볼 텐데 최근에 좀 중요한 이슈가 하나 터졌죠. 네네. 현대차 그룹과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이 미국의 이민 세관 단속국에 의해서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네네. 일단 우리 정부는 협상을 완료했다라고 해서 조만간 전세기로 귀국실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간에 이 이슈가 터지면서 한미 동맹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이 왜 이렇게 깐깐하냐라고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네. 사실 미국이 한때 많이 봐줬습니다. 대한민국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은 자유무역을 기본으로 하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냉전 시대 때 그러니까 옛날에 1953년에 한미방위조약 맺고 그리고 소련이 망할 무렵까지 한 40여 년 동안은 미국이 그 자유무역 원칙을 사실은 한국에다 적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미국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네들도 다 원칙대로 해야 되지만은 너네들은 반공의 최전선에서 중국, 소련, 북한하고 맞짱을 뜨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건 봐줄 수 있어라고 해서 이제 많이 봐줬는데 그것을 봐주는 일을 미국이 관둔 것이 1997년에 IMF 사건이 IMF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이제 한국도 이제 냉전도 다 끝나고 너희들도 이제 웬만큼 잘 살게 됐으니까 이제 다 너네들도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가 대우를 해줄게. 바로 이번 사건도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제2의 냉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지금은 신냉전의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이 이제 중국하고 다투고 있는 시대입니다. 네. 그 앞 시대에는 우리가 이제 미국이 중국이란 나라를 키워줘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서 중국하고 좋은 관계를 가진 시절이 한 20년 정도 됐죠. 그러니까 중국이 커져도 중국은 부자가 되면은 민주주의가 되지 않겠어? 그 민주주의 국가하고 미국하고 싸울 일이 뭐 있어? 그러니까 그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중국이 부자가 되면은 민주국가가 될 거야. 그리고 미국은 시장이고 중국은 공장인데 공장과 시장이 싸울 일이 있겠어?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들 마라라고 하던 시대가 이제 지금 지나간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중국이 커지게 되면은 중국은 반드시 미국의 자리를 노리게 되고 미국의 위협이 될 거다라고 경고를 했었는데 보니까 시진핑이라는 그 인물이 나타나서 중국을 통치하는 거 보니까 중국이 부자가 돼도 민주주의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제 증명이 됐고 오히려 미국을 위협하는 나라다. 거기에서 이제 미국이 한국에 대한 입장이 너는 그래도 몇십 년 우리 친구고 우리 동맹국이니까 우리 편을 잘 들어줘 라고 했는데 한국이 그동안에 안미 경중 미국하고는 안보를 하고 중국과는 경제 협력을 한다. 그거는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네. 미국이 중국을 괜찮게 생각하던 시절은 됐는데 지금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거기서 빨리 손을 못 대고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한국의 포지션을 정확히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금 머뭇거리는 상황에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한미동맹이 더 나빠진다라기보다도 이것은 한미동맹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하나의 징후가 나타난 것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선을 좀 명확하게 해달라는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 거 다 봐줄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간이 모자라서 불법이면 급한 대로 빨리 공장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일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달라. 이런 사람들을 다 합법화 시키겠다. 이런 거 다 가능한데 그런 것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이제 한미동맹에 미국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죠.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 하는 그 요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 이후에 아직 그때 서로 얘기했었던 그런 관세율이라든지 그냥 투자 계획 이런 게 아직 문서로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약간 애매한 상황에서 발생한 그런 일이라서 확실히 좀 그런 메시지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미국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서 이제 특검이 오산 기지를 가서 건드린 거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대단히 불쾌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기지 해외에 있는 기지도 전부 다 자기네 주권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미군이 아니라 한국군의 무슨 정보를 얻기 위해서 거기를 갔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미국이 분노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데 우리 대통령이
해명을 할 때 그거는 내관할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가 똑같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요번에 그 조지아에 있는 공장에 네네. 한국 사람 몇백 명 잡아간 거 그건 내 관할이 아니고 이 미국에서 그냥 걔네들이 당연히 하는 일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그 서로 이제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확실히 이번 일이 좀 잘 매듭이 지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네. 들고요. 그렇죠. 뭐 말씀 나온 김에 한미 협력 관련해서 먼저 좀 제가 질문을 좀 네네네. 드려보면은 어쨌거나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이제 언급되면서 구체화가 됐거든요. 네. 그 한국이 미국 조선업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약 1,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이 전략적 제안인데 미국 입장에서 이 한국의 조선업이 필요한 이유, 뭐 박사님께서 예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지금 이제 그 미국이 2차 대전 끝날 무렵에는 그냥 뭐 우리가 조금 과장을 붙이면은 군함을 그냥 하루에 한 대 만든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군함을 찍어댔습니다. 그 군함 이름이 리버티쉽 자유의 군함이라는 것인데 2차 대전에 승리를 한 다음에 미국이 그냥 뭐 이 그 산업 자체가 조금 자기네들이 보기에 그 초현대 산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산업이 지금 붕괴된 상태입니다. 미국은 조선업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뭐 이건 숫자로 맞습니다. 숫자만 보니까 중국이 미국보다 한 250배 정도 선박군 전능력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네. 물론 이제 중국 선박도 양으로는 세계의 50%를 차지하지만은 문 닫고 있는 공장들이 그 태반입니다. 한 7, 80%가 일을 안 해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7, 80을 다 합치면은 미국의 한 250배가 넘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한 2, 3년 사이의 일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보통 그 우파 방송도 아닙니다. 미국의 그 CNN에서 뭘 문제를 제기했냐면은 지금 미국 해군은 숫자가 너무 적다. 미국 해군이 그 퀄리티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중국 해군이 너무나도 숫자를 많이 늘리고 있다. 미국이 한 척을 만드는 동안에 중국은 세 척을 만든다. 이런 격차가 더 이상 벌어지면은 그다음에는 국가안보상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미국이 범면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2023년 그 기사예요. 그 CNN 쪽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국이다. 한국이 세계 함정에 뭐 상업용 함정 다 합쳐가지고 28%를 한국이 만듭니다. 중국이 50%, 네. 그리고 일본이 15%. 그런데 한국은 군함도 잘 만들고 상선도 잘 만들기 때문에 한국에게다가 그 제조를 의뢰하면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이제 구체화된 것이 그 마스가 메이크 아메리카 쉽 그레이터 게인.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네. 배를 만드는 것도 다시 위대하게 하자는 그런 얘기고 거기서 이제 제일 확실한 파트너로 한국을 잡은 겁니다. 미국이 이제 일본을 잡기 힘든 거는 일본하고 미국은 그 바다에서 전쟁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본 군함을 뭐 빌려 쓴다는 거가 좀 역사적으로 좀 그 불편한 것이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한테 부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이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 때도 약속을 했고 그때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인데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전화를 걸어서 배 만드는 일에 협력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배라고 하면은 상선도 들어가지만은 사실은 군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미국에게 적극 협조하는 순간 중국하고는 적극 갈등이 오게 된다는 상황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이게 맨 처음에는 그 MRO 약간 유지보수 이런 쪽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나중에는 조심스럽게 이제 미국 군함을 직접 제조할 수 있는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도록 네네. 하더라고요. 결국 그럼요. 이 미국이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 동맹국에서 군함을 건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가능성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정도로 진천이 빨리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물론 그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총알, 대포, 뭐 전차, 군함 이런 것을 외국 거를 쓰지 않는다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1920년에 정확하게 그때 그 존스법이라는 것이 통과가 되는데 그 미국 해군은 반드시 미제 군함만 써야 된다라는 법이 통과됐는데 지금 이러다가는 큰일 날 일이 이제 최근에 생긴 것이죠. 그래가지고 존스법을 지금 바꾸는 것인데 의회에서 바꾸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미국이 동맹국의 군함을 사다 쓸 수 있다라는 그 행정명령
이제 곧 나올 판입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뭐 행정명령하는데 별로 시간 많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지금 취임하고 한 8개월 사이에 행정명령을 200개를 사인했다 할 정도니까 이거 뭐 능히 곧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미국 군함까지 만들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법적으로 시비 걸리는 것 일부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통째로 만들어서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블락 그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 가서 조립하는 그러면 뭐 좀 복잡한 법적인 문제를 이제 피할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도 지금 그러니까 엄청나게 일이 많이 진행됐고 그래서 미국은 군함을 통째로 만들기 전에 한번 한국이 미국 군함을 정비를 한번 시켜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정비를 시키고서 미국이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미국의 그러니까 화물선입니다. 군함용 화물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서플라이쉽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재료 같은 거 이제 군함에다 폭탄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이런 배인데 그거를 우리나라 한화할 거예요 회사로. 거기에다가 이걸 수리 좀 해달라. 그러면서 80군데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줬답니다. 하나에서요. 아니,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 네, 네. 그런데 80군데뿐만 아니라 한화가 200군데를 더 고쳐줬다는 거예요. 여기도 다 문제가 있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빨리 그리고 자기네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곳까지 고쳐줬다는 사실에 뭐 찬사를 보내기도 하고 경악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미국이 이제 한국에게 지금 한국에서 나온 군함 중에서 최신형이 종조대왕함이라는 군함인데 이거는 미국의 그 최신형 군함하고 맞먹을 정도로 성능이 좋습니다. 제가 그 2023년에 CNN 거기서 우리 미국이 해군이 없어서 큰일 났다라는 그 뉴스의 그 타이틀이 불행하게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배들은 이런 배들입니다. 불행하게도 그 배들은 미국제가 아닙니다. 라는 타이틀로 이제 그 뉴스가 나갔는데 거기에 동영상으로 나온 군함이 세종대왕함이었습니다. 이제 세종대왕함이 미국의 어떤 군함보다도 좋다라고 미국 뉴스에 이제 나온 것이죠. 근데 그거는 뭐 현실적으로 맞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 그 군함 잘 만들고 군수산업도 세계적으로 괜찮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한국은 또 미국이 믿던 동맹국이고. 그렇죠. 네. 그 일이 지금 이제 진행되는 거고 여기에 화물선도 포함이 됩니다. 지금 미국의 모든 정책은 결국 그 종점을 중국으로 놓고 보는데 지금 중국 배가 세계의 50%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중국이 배 만드는 것이 국제 상거래법에 어긋난다. 예를 들어서 너무 값을 그 터무니없이 낮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네. 그 일하는 사람들한테 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상업적으로 문제가 많다. 그 시비를 거는 것을 어떻게 걸었냐면은 중국에서 만든 모든 상선이 미국 항구에 들어왔을 때 그때마다 항구 사용료를 부과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부산 가서 보면 큼직한 배들 그런 배들 이거 뭐 한 2~30만 톤 되는 배들은 미국이 부과할 액수가 150만 달러입니다. 한 번 들어올 때마다. 엄청나네요. 그 우리나라 돈으로 2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세계 각국의 그 선박 회사들이 중국 거가 싸니까 중국한테 발주를 줬는데 미국에서 이런 조치가 나오는 바람에 발주를 중단하고 한국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런 말이 처음에 나온 것이 한 몇 달 안 되는데 그 말이 나오자마자 그 선박 수주량이 우리나라가 건조 능력이 28%라고 그랬잖아요. 수주량이 50%가 넘습니다. 중국은 20%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이 우리한테 이렇게 그 이득이 될 수 있는 일도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네. 잘하면은 이 조선업이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 그 반도체 다음에 새로운 먹거리 약간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진짜. 지금 뭐 중국이 세계 50%인데 네. 한국이 50%가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또 앞으로도 그 선박은 계속 필요한 거니까. 그렇죠. 네, 그것도 MRO도 해야 되고 수리도 해야 고쳐야 되고.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저는 뭐 제 개인 방송에서 트럼프의 그 정책이 우연찮게 우리한테 대박을 갖다 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액수로 보거나 괜찮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정치적으로 중요한 것은 미국은 해양의 나라인데 해양 제국인데 그 해양 제국의 군함을 한국이 만들어준다. 그때 한미동맹은 격상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미국이 왜 이렇게 너네들은 친하냐라고 국제정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될 정도로 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사람들은 신성동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하고 미국을. 한국도 그 격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